네, 자, 지난 시간 이론에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하시고요. 화면이 요즘 두 개로 바뀌었죠. 첫 번째 화면 수험번호 2, 그 다음 1, 7개, 그리고 이름 넣고 설치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럼 다음 화면에서 문제 유형 편의상 A형 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번호 9846 입력하면 자, 주식회사 달래 유통이 나타날 겁니다. 자, 달래 유통은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단기 회계 기간은 2018년 1년이고요.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부터 다음 이 사항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오 해서 거래처 추가 등록입니다. 자, 이 회사명부터 해서 쭉 다 입력하고 우편번호는 요즘은 생략하는 게 거의 출제되고 있죠. 우편번호가 하도 이제 도로명 주소 바뀌어가지고. 자, 그래서 입력을 하면 거래처 코드 1032 뒤에 네 자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온천마루 사업자 등록번호 이쪽 오른쪽 화면에서 입력하시고 대표자 김일권,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소형가전, 주소는 우편번호 생략하고 그냥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려운 거 없고요. 자, 2번 문제인데 전기분 거래처 원장에서 외상매출분 계정이 잔액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여기에서 수정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들어가면 수정 전입니다. 외상매출금 가서 보니까 자, 한성기업부터 가불상사까지 있는데 가나상사가 마이너스 530만 원 돼 있고 가불상사는 제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가나상사 잔액이 마이너스 530만 원이 아니라 0원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맨 밑에 비어있는 가불상사의 잔액이 0원이 아니라 53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이 530만 원을 0원으로 수정해 주고 여기에다가 가불상사에다가 530만 원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0원 53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끝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가 약간 복잡한 문제가 나왔는데 경상연구개발비 100만 원을 개발비로 잘못 입력하여 자, 여기서 경상연구개발비하고 개발비는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자, 제가 개정공학비 적요 등록에서 이게 조회해서 화면 캡처했는데 경상연구개발비 앞에 경상자가 붙고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냥 비용으로 처리가 돼요. 근데 개발비는 처음에 연구개발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특허 받고 경제적인 효용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무형자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비는 무형자산이고요. 경상연구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다시 말해서 비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자, 경상연구개발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뭘로?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요거는 안 했다는 소리죠. 비용이 적게 됐으니까 당기순이익은 과대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있지도 않은 무형자산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100만 원은. 그러면 자산이 많으면 그만큼 마찬가지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수정해야 되는데 전기분 작년도 상황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오류가 생겼고 재무상태표만 오류 생겼겠어요? 손익계산서도 오류가 생겼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무제표. 이익이 과대 계상이 됐으면 그만큼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거기에도 잘못되어 있고요. 다 수정해야 됩니다. 자, 단기분은 하나 수정하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자동 수정이 되는데 전기분은 일일이 가서 찾아다니면서 수작업으로 수정해 줘야 됩니다. 자, 관련되는 전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우선 경상연구개발비, 개발비 잘못한 거 두 개 다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개발비로 돼 있는 거 빼주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는 경상연구개발비 비용을 추가해주고 요거 수정해주면 당기순이익이 바뀌고요. 그러면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요것도 뜰린 거거든요. 요거 수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또 요 개발비 말고도 재무상태표에 또 하나 수정해 줘야 됩니다. 요 네 가지를 다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개발비 100만 원 요거를 일단 없애줘야 되겠죠. 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그래서 지금 차변 대변 합계는 정확히 일치되어 있는데 요걸 수정해 버리면 자, 개발비를 0원으로 바꿨어요. 바꾸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100만 원이 차액이 발생합니다. 자, 요거 나중에 재무상태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수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경상연구개발비 안 들어간 거 지금이라도 넣어야 됩니다. 0원이었던 거 100만 원 지금 추가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당기순이익 잘 보세요. 잘못됐을 때 850만 원이었는데 요거 비용을 넣고 나니까 비용이 많아지니까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익이 줄어들면 잉여금 처분 계산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잘못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당기순이익 850만 원. 아까 수정하니까 얼마로 바뀌었죠? 750만 원. 자,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F6 상단에 보면 불러오기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으로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손익계산서하고 맞물려서 수동으로 불러오면 자동 요 금액이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얘 클릭하면 자, 970만 원이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수정하고 나니까 얼마로? 자, 당기순이익 850만 원이 750만 원 수정되고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970에서 870으로 100만 원 줄어듭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거 전체 합계액이거든요. 당기순이익이 850에서 750 줄어드니까 합계액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거기 보시면 2월 이익잉여금 다시 되돌아서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2월 이익잉여금 아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970만 원이 870으로 수정됐죠. 근데 여기 보시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로 이거예요. 전기분에서 당기분으로 이제 넘어오겠죠. 970으로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면. 그래서 요거까지 수작업으로 요거를 100만 원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줄여주면 870으로 수정해주고 그러면 대차 차액 아까는 100만 원이 있었죠. 자, 100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 저 2월 이익잉여금을 870으로 수정해주고 나니까 대차 차익은 제로입니다. 자,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세 가지로 수정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거 세 개를 다 수정해야 된다는 거. 자, 이거 어쩌다 하나 틀렸다고 해서 다 감점되는 건 아니고 요게 3점짜리인가요? 4점짜리인가요? 어쩌다 하나 실수해도 나머지 부분 점수가 인정이 되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다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추가 입력하시오. 일반 전표 입력이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요거는 큰 문제 3번에 가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는 고려하고 여기서는 안 합니다. 7월 25일 원재료 보관 창고, 다시 말해서 공장입니다. 공장.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럼 보험료죠. 개정 과목은 1년분 보험료 6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단 보험료는 전액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차변에 보험료. 자, 근데 원재료니까 아까 공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500번대 보험료입니다. 제조원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액은 6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6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고요. 거래처 입력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521번 보험료 6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60만 원. 자,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7월 31일 매출처 대현전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 150만 원이 회수 불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자, 그러면 대손충당금 잔액 있으면 대손충당금으로, 없으면 직접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되는데, 단 대손 처리하기 전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할 것. 자,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 가서 보시면, 자, 대손충당금 잔액 75만 6,500원이 있습니다. 자, 요거 확인하고, 물론 재무상태표도 됩니다. 자, 날짜는 지금 분기하는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럼 요거를 빼고 150만 원이니까 모자라죠? 자, 적립해둔 돈이, 그러면 일단 외상매출금 없어집니다. 부도 처리됐으니까. 자, 외상매출금 150만 원. 거래처가 대현전자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자, 대손충당금. 아까 잔액 확인한 거 있죠? 그거 일단 다 쓰고요. 대손충당금 잔액 확인한 게 얼마 있습니까? 75만 6,500원. 75만 6,500원 쓰고, 자, 150에서 빼고 나머지는 직접 비용 처리합니다. 대손 상각비 나머지가 74만 3,500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109번, 이게 108번이니까 외상매출금이요. 75만 6,500원.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835번 74만 3,500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거래처 주식회사 대현전자 1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8월 8일 영업부서 직원 이평세가 퇴직하여 퇴직금 1,350만 원에서 원천징수세 퇴직금도 세금 냅니다. 소득세. 저도 학교에서 명퇴할 때 5년 전에 세금 다 냈고요. 자, 135만 원을 차감한 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단 퇴직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이 잔액을 조회한 후 입력한다. 회사에서 퇴직할 거에 대비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죠. 적립을 해둡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 그거를 먼저 충당해서 회계 처리를 하라 이 말인데, 자, 그럼 잔액 조회해야죠. 합계잔액시산표에 비유동부채에 가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확인했더니, 자, 잔액이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시산표 보면 잔액 보일 겁니다. 1,100만 원이 있어요. 모자라죠? 자, 나머지 350만 원은 직접 퇴직급여로 처리해야 됩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차변에, 자, 우선 퇴직급여 충당부채 먼저 쓰겠습니다. 충당부채. 자, 얼마죠? 아까 1,100만 원 남았다 그랬죠? 그 다음 나머지는 직접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자, 나머지 1,500에서 빼면 35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자, 보통예금으로 아까 퇴직급여 원천징수세 135만 원 빼고 나머지는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원천징수 뺀 거 예수급, 이거 회사에서 먹는 게 아니죠. 갖고 있다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됩니다. 135만 원. 그러면 나머지 지급한 거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자, 1,315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지급했습니다. 자, 해서 입력을 하면 차변에 295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1,100, 퇴직급여 350, 그리고 대변에 아까 예수금 135만 원, 나머지 보통예금 1,315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8월 25일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 18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 납부하였다. 자, 단 법인세 납부세액은 자산계정으로 처리할 것. 자, 일단 보통예금 나간 거 대변에 먼저 적겠습니다. 뭐
통장에서 이체했으니까요. 180만 원. 근데 원래 법인세는 8월 25일 날 납부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입니다. 근데 금액이 많을지 모르니까 법인세는 1년에 2번 중간연합 신고를 먼저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선급으로 지급한 거예요. 선급으로. 그래서 선납세금은 여러분들 조회에 보면 나타나겠지만 자산 계정입니다. 지금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라 그랬죠. 그래서 180만 원 이렇게 적고요. 나중에 내년도에 가서 법인세가 이제 확정이 돼서 납부할 때는 요 선납세금을 뺀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겠죠. 그러면 차변의 법인세 요 선납세금은 없어지고 나머지 추가로 납부할 금액 자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선납세금 136번이고요. 18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18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큰 계정 과목만 잘 선택하면 어렵지 않은 게 나왔고요. 요거는 보편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죠. 자, 9월 26일 영업부서 직원 김민성에게 지급한 9월분 급여는 다음과 같다. 공제 후 차감 지급액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뭐 중간 볼 거 없고요. 쭉 내려와서 급여 240만 원. 근데 공제 합계 예수금이죠. 요거는 40만 원. 나머지 200만 원은 뭘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분개하면 차변의 급여 아까 급여 총액이 얼마였죠? 240만 원이죠? 예, 240만 원. 그리고 예수금을 뺀 나머지입니다. 자, 예수금 4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자 200만 원 해서 자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급여 801번 240만 원 지금 영업부서니까 8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3번 보통예금 200 예수금 4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12월 18일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이 나왔습니다. 모두를 1,500만 원에 처분하고 매각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러면 차변에 일단 보통예금이죠. 돈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보통예금 자 1,500만 원. 자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처분 시점이 장부가액은 1,32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이 사라져요. 장부에 있는 금액 1,325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자, 요것만 보면 1,325만 원, 1,500 하면 170 몇만 원 자기 주식 처분이익 나온 것 같은데 기존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 잔액이 150만 원이다. 요거 그 전에 처분 손실이 있었어요. 아마 이보다 더 갖고 있다가 중간에 팔면서 처분 손실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는 이익을 봤다. 그러면 기존에 처분 손실이 있는 거, 요거를 먼저 퉁치고 나머지만 처분 이익으로 계상해야 됩니다. 기업회계 기준 원칙이 이거에서.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 원래는 차변에 있던 거,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 150만 원 퉁쳐서 없애주고요. 그래도 아직은 이익이 남았어요. 그 나머지 금액, 자, 25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 주식 처분 이익 25만 원 수익이 발생. 요거는 비용 발생 취소, 수익이 발생해서 차변 대변 금액 일치시켜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1,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기 주식 1,325만 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150,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번에 생긴 거 2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끝났고요. 이제 제일 수험생들이 2급에서는 일반전표 입력 때문에 어렵고 떨어지는데 1급에서는 이제 일반전표 입력은 괜찮고 매입 매출전표 입력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죠. 자, 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7월 17일 강남부동산으로부터 본사 건물 신축용 토지를 1억 2천만 원에 매입하고, 그러면 유형을 클릭하세요. 매입 유형인지 매출 유형인지 자 일단 확인됐습니다. 매입 유형 중에서 전자계산서, 뭐가 이상하죠? 세금자가 없습니다. 세금이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면세입니다. 면세. 왜 면세죠? 업무용 토지입니다. 토지는 면세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 기업에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 보면 막 어렵다 그러는데 기업에서 투자를 안 한다. 돈 그냥 꼽쳐놓고 안 쓴다. 투자한다 그러면 이런 건 면세로 해서 부가세 거래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면세 매입입니다. 몇 번이죠? 유형이 면세 매입이 53번. 자, 면세 매입.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자, 토지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 면세니까 당연히 부가세는 없죠. 자, 거래처는 강남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 다음에 전자 들어갔죠? 전자. 생계산서든 전자계산서든 전자자만 들어가면 yes, 자, 붕괴는 요즘 다 혼합으로 처리해도 뭐 다 정답 처리해주고 있고요. 대금 중 1,200만 원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고, 그러면 보통예금 자 1,200만 원. 자, 나머지는 5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나머지는 미지급금이 되겠죠. 자, 1억 2천만 원에서 1,200만 원 빼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자, 1억 8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토지 1억 2천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서 보면 여기 면세, 아까 53번이죠? 면세 매입, 품목 그냥 토지. 요건 채점 대상 아닙니다. 품목은. 공급가액 1억 2천만 원, 부가세는 없고요. 거래처, 그 다음에 자동으로 나타나고 전자역 붕괴 혼합. 그리고 차변에 토지 해서 1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미지급금 1억 2천만 원, 1,200만 원, 1억 8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7월 25일) 대한무역의 구매 확인서. 이러면 뭔가 좀 생각이 드는 게 있죠. 영세입니다. 영세. 제품 1,000개를 3천만 원에 납품하고, 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영세는 0%를 하더라도 부가세 세금계산서는 주고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납품하고니까 판매하고, 그러면 유형은 매출. 자, 그 다음에 대금 중 300만 원 보통예금으로 계좌 이체받고 나머지는 명목을 발행 약속원을 배서받았다. 자, 그러면 영세 매출이 되겠죠. 매출 유형 중에 영세. 영세 매출 몇 번이죠? 12번. 자, 영세 매출. 자, 공급가액은 3천만 원입니다. 자, 부가세는 0%니까 0원. 거래처는 대한무역. 자, 전자자 들어갔죠? 전자역, 붕괴, 혼합. 자, 뭘 팔았냐면 제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제품 매출 해서, 자, 요거부터 기록해 주고요. 제품 매출. 자, 금액 얼마죠? 예, 3천만 원. 자, 여기 있죠? 그리고 대금 중 3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계좌 이체받고, 차변에 보통예금. 예, 300만 원. 예, 됐고요. 나머지, 그러면 2,700만 원이죠? 요거 명보가 발행한
약속금을 배서 받았습니다. 자, 받을 어음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2,700만 원인데 지금 우리 거래처가 어디예요? 거래처 대한무역이죠. 근데 어음은 명보예요. 이거 배서양도 받아버린 거라서 그래서 주식회사 명보 요 거래처를 잘 확인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요게 함정이에요. 이 문제에서. 이거 안 바꿔주면 또 1점 감점됩니다. 자, 해서 영세 3천만 원 부가세 없고요. 대한무역 혼합해주고 차변에 자 보통예금 300만 원 받을 어음 해서 여기 명보 거래처는 이게 자동으로 딸려오는 건데 여기 들어가서 수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7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 404번 3천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조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8월 5일) 금강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7월 5일에 수령한 계약금을 7월 5일에 수령한 계약금, 선수금이죠. 제외하고 동사가 발행한 약속금으로 받았다. 자, 그래서 7월 5일 검색을 해봤습니다. 7월 5일 가서 봤더니 자 여기 입금해서 선수금해서 금강상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계약금을 수령했던 게 있습니다. 금액은 200만 원. 자,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가서 보니까 자 금액 총 2천만 원에 부가세 200만 원. 그 다음에 요 현금 200만 원 요게 선수금이었죠 아까. 그 다음 나머지 2천만 원은 어음으로 해서 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제품을 매출한 거니까 매출 유형에 해당이 되고 매출 유형 중에 특이사항 없죠. 그러면 과세 매출 몇 번이죠? 과세 매출 11번. 과세 매출. 자, 그리고 금액은 아까 세금계산서에 전자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 자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200만 원. 자, 거래처는 금강상사.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아까 양식 나왔죠? 분계혼합.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제품 판매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대변에 자 제품 매출 금액 요 2천만 원. 그리고 부가세도 받았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200만 원. 그럼 총 2,200 받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 200만 원은 선수금으로 아까 7월 5일인가요? 그거 먼저 받았죠. 그래서 자 차변에 선수금 요거 빼고 나머지만 받으면 됩니다. 선수금 2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은 뭘로 받았냐 하면 자 받을 어음으로 동사가 발행한 이 금강상사에서 발행한 자 어음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받을 어음 2천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자 과세 매출 11번이고요. 공급가액 2천만 원에 잘 안 보이죠? 싹 지워서 보겠습니다. 2천만 원, 부가세 200만 원, 금강상사 전자역 분계혼합 그리고 자 차변 요겁니다. 선수금 200만 원에 받을 놈 2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 제품 매출 2천만 원, 부가세 예수금 2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4번 문제. 9월 30일 장훈 빌딩으로부터 당월이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매입비용이 되죠. 우리가 지불할 거니까. 자, 매입비용 중에 자 특이사항은 없죠. 그러면 과세 매입이 돼서 51번입니다. 51번 과세 매입
자,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어우, 월세가 비싸네요. 부가세 별도 50만 원. 거래처는 장훈 빌딩. 서장훈인가요? 아마 그걸 겨냥하고 쓴 것 같은데. 서장훈 뭐 임대료 안 올린다고 소문난 아주 뭐 A급 뭐라 그래야 되나 건물주라고 하는데. 자, 전자 여조 붕괴 혼합. 자, 그러면 자, 요거에 대해서 자, 우선 임차료 비용부터 기록하겠습니다. 차변에 임차료. 그리고 임차료도 이게 영업부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를 써줘야 됩니다. 자, 500만 원에 부가세도 자,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 자, 50만 원. 자, 근데 돈은 아직 지불하지 않았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뭐예요? 미지급금 55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임차료 500에 50 장훈빌딩 여혼합. 자, 차변에 임차료 500만 원. 자, 영업부거니까 800번대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5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550만 원.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12월 28일 본사 영업 직원이 업무에 사용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3000cc예요. 1000cc 이상이면 안 되죠. 경차 아니면. 현구 자동차, 난 현대 자동차인 줄 알았어. 3천만 원 부가세 별도에 구입하고, 이거 부가세까지 다 내 있지만 부가세 환급 못 받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한다. 불공. 자, 그리고 매입 유형입니다. 자동차를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 그래서 매입 유형 중에 불공 매입 54번. 불공 매입이고요. 자, 구입하고 전자생계선서는 받았습니다. 받으면 뭐해? 공제를 못 받는데. 대금 결제는 다음 달에 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공급가액 3천만 원. 자, 부가세는 공제는 못 받지만 적어주긴 합니다. 프로그램 입력할 때. 거래처는 현대가 아니고 현구자동차. 전자생계선서는 받았어요. 붕괴, 혼합. 자, 우선 차량 운반구. 자, 이 금액 적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동차 가격은 3천만 원인데 세금을 공제를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부가세 대급금 여기다 적으면 대급금이란 자체가 나중에 예수금하고 퉁쳐가지고 우리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공제 못 받으니까 두 개를 더해서 3,300만 원. 이러면 공제 못 받는 걸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자, 대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자,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죠. 다음 달에. 그러면 미지급금 3,3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입력할 때 조심할 거 불공제 사유 있죠. 불공제 사유 그거 3번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자, 여기 제가 표시해 놨는데 싹 지우고 볼게요. 우선 불공매입 차량 운반구 3,000에 300 현구자동차 전자이어 붕괴 혼합하고 불공제 사유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및 임차. 아까 영업용이라 그랬는데 물론 영업용도 1000cc 이상이면 그냥 요 3번 항목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의 차량 운반구 3,300 대변의 미지급금 3,300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 자, 우리 회원님들이 헷갈려 하는 게 또 하나 나왔습니다. 12월 8일 일반 과세자인 스타문구에서 영업부서에 사용할 문구류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이 현금 영수증을 지출 증빙이 가능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문구류는 사무용품비로 처리한다. 자,
스타문구 현금 영수증 이렇게 받았어요. 2만 원에 부가세 2천 원. 현금 영수증이 받으면서 매입을 하면 현금 과세 매입입니다. 현금 과세 매입. 자, 그 유형을 선택할 때 매입 유형 중에 현금 영수증은 현금 과세. 카드로 샀으면 카드 이렇게 카드 과세 이렇게 처리하고요. 여기서는 현금 과세 매입 61번. 현금 과세 현과 매입. 자, 얼마에 아까 얼마였지? 2만 원이었죠. 2만 원에 부가세 2천 원. 거래처는 스타문구. 자, 전자생명선서 전자자 붙은 거 없죠? 붕괴는 현금으로 샀으니까 현금 해도 되는데 정답지 세무사에서 발표한 거 보면 현금 또는 혼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구류는 사무용품비로 처리한다. 그러면 사무용품비. 요거 사무용품비라고 했는데 소모품비로 고집해서 쓰면 틀린 게 됩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다 맞고요. 자, 2만 원. 그리고 부가세 줬죠. 부가세 대급금 대신 지급한 금액 2천 원. 자,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22,000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현과 문구류 2만 원, 2천 원, 스타문구 전자 없고요. 혼합 또는 저는 혼합을 했습니다. 자, 차변에 사무용품비 2만 원, 부가세 대급금 2천 원, 대변에 현금 22,000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아주 복잡하게 비비고 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1, 2, 3번 일단 시간이 좀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4, 5, 6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